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현금 1억 없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빚 없으면 다행이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서민들은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서민들은. 뭐 가진 분들이야 뭐 1억이 되수겠습니까? 5억, 10억 있겠죠. 근데 서민의 기준으로 보자면 서민들 중에서 1억 없는 사람들 대부분 맞아요.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없어요. 현금. 뭐 다른 거 있겠지. 부동산에 다른 거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서민들이 돈을 제대로 안 모아요. 안 모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서민들 우리가 돈 모으는 거 포기하죠. 어떤 마인드냐면 이런 마인드야. 우리 같은 사람 백날처나 아득바득 모은다고 해서 뭐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하러 힘들게 살아. 이런 마인드가 좀 팽배해진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서민들 뭐 현실을 보면 한숨 나오긴 하죠. 뭐 버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서민합시고 뭐 부자 안 되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돈 악착같이 모을 필요가 없다. 현금 자산 만들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이 열심히라도 안 살면 열심히라도 안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요즘에 뭐 돈을 모아봤자 막 큰 돈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 서민들 보면 뭐 월세도 제때 못 내고 할부금도 제때 못 낸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1억을 가지고 뭐 돈이 안 되네. 이런 얘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보면 정말 안심하거든. 야, 1억이 돈이냐? 1억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어요. 본인은 정작 엄청나게 쪼들리게 삽니다. 당연히 현금 1억 모은다고 해서 뭐 집을 당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현금 1억 모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액수가 1억 이상 달성됐다는 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왜냐?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일단 현금 1억을 모으려면 100만원씩 8년 걸리고 80만원 12년 걸립니다. 아, 12년 맞나? 아, 80만원 10년 걸립니다. 100만원씩 8년, 80만원 10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8년 동안 100만원씩 꾸준하게 넣어야겠죠. 그럼 직장을 꾸준하게 다녀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8년 만에 뭐 1억을 모았다는 거는 8년 동안 내가 안 쉬고 직장을 꾸준하게 다녔다는 얘기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1억도 못 모은 사람도 많고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노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직장생활 했다는 거죠. 금방 끈기도 있고 인내심 강하다는 증거죠. 왜냐? 누구나 직장생활 오래 한다고 다 1억을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한다고 해서 직장을 쭉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1억을 모았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내가 소비 같은 걸 많이 절제했다는 거죠. 쓸 거 다 써가면서 1억 모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일반 보통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돈을 모으려면 당연히 사고 싶은 것들 참아야 되고 이제 먹고 싶은 것들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돈을 모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땡겨나무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한 번씩 돈을 써야 돼, 한 번씩. 근데 딱 이제 내가 정해진 한도만큼만 돈을 쓰는 거죠. 뭐 그런 건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치킨 뜯고 이런 건 괜찮아요.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더 이상 안 쓰고. 예. 일반 직장인들이 한 200만 원 초만 버는데 100만 원 모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 같이 산다면 유리한 건 있어. 근데 이제 뭐 부모님 같이 살지 않는데 돈을 모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덜 쓰고 참고 산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1억을 모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적어도 내가 1억을 모았다는 거는 앞으로 2억 모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1억 모아봤으니까. 1억에서 2억 가는 거는 그래도 1억 모으는 것보다 더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1억 모으는 것보다 1억을 모은 상태에 1억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 내가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급여도 오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돈 모으기 전에는 월급이 한 210만 원이었어. 근데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월급 300이야. 그럼 저축할 수 있는 액수도 늘겠죠?
내가 그전에는 맨 처음에 100만 원 모았지만 지금 한 170만 원 모을 수 있겠네. 그럼 더 빨리 모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예금 굴리면 예금 또 이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굴리다 보면 이자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전에만 이자보다 더 클 거 아닙니까? 액수가 크니까. 그럼 더 빨리 2억을 가는 거죠. 거기도 모아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당연히 1억도 모아봤으니까 2억 모으기도 수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남한테 손을 안 벌린다는 거죠.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거나 누구한테 돈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 한다고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보통 남들한테 돈을 벌리는 사람들은 그런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죠. 수중에 현금이 없는 사람들. 난 현금이 있으니까 적어도 남한테 뭔가 신세 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살면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살다가 뭐 부모님이 뭐 큰 병 걸렸다거나 뭐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아니 집에 뭐 이제 그런 공사 같은 거 해야 될 때 그 큰 돈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내가 이제 빼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현금 같은 것들을. 뭐 집에 부모님이 아프다. 아파서 뭐 안마의자 필요하다. 안마의자 한 6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살 수 있는 거고. 아니 부모님이 뭐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뭐 부모님 능력은 안 된다.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내가 힘들게 모은 돈 도우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쓰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뿌듯하죠 이게. 효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1억을 모은다는 게 뭐 부자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서민들은 이거라 다시 해야 돼요. 서민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부자는 안 되더라도 돈을 악착같이 모으셔야 돼요. 그럼 절약을 해야겠죠. 이게 서민이 돈 모으는 것도 안 하면 진짜 미래 없습니다. 지금 돈을 안 모아요, 여러분. 진짜로. 일반 서민이 돈을 안 모아. 돈을 안 모으고 쓰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희망을 걸기도 힘들죠. 분명히 나이 먹으면 뼈저리게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현금 1억 달성했네요. 자동차 빼고요. 빚은 제로. 행복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뭐 얼마 동안 이제 돈을 모아서 1억을 달성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셨겠죠. 이게. 그래도 저분은 이제 살면서 누구한테 돈을 뭐 빌린다거나 이제 남한테 피해 줄 일은 없겠죠, 여러분. 물론 1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막 크게 바뀌고 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보다 나은 인생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삶에 낙이 있다는 거지. 이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돈 모을 때. 1억 달성하기 전까지 많은 걸 참았겠죠. 자동차도 있나 보네, 자동차. 본인 명의의 자동차. 요즘에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현금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서민들이 현금 가치 무시하는 것 같아요. 뭐,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아니면 이제 뭐,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이 따라가지 못한다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돈이 없어요, 이게. 네, 돈이 없어요. 화폐가 떨어진다는 사람이 화폐가 없어요. 현금이 없어. 뭐, 은행 이자가 뭐 물가 상승 못 따라간다는 사람들 보면, 은행에 이자 넣을 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럼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들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니,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뭐 물가 상승이 높든 간에 현금 있어야 돼. 당장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당장 써야 돼. 현금이 없어서 있는 거잖아. 그 매달라는 생활비 못 내고 뭐 빚 못 갚아서 있는 거잖아. 그거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뭐 화폐 가치가 어쩌저쩌고 재테크가 어쩌저쩌고 뭐 1억의 가치가 어쩌저쩌고 그딴 말 하지 마요. 부끄러운 말이니까. 그리고 1억을 모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 모았다고 나사 빠지지 마시고 계속 모으세요. 1억 모았으니 1억 5천, 2억까지 가야겠죠. 요즘에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뭔가 저축의 가치나 어떤 절약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특별하게 잘난 거 없어요. 특별하게 뭐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뭐 잘난 것도 아니야. 그럼 이거라도 해야 되죠, 여러분. 진짜. 이거라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뭐 사업을 통해서 뭐 큰 돈 벌 사람도 아니고요. 투자를 잘할 사람도 아니야. 그럼 이거라도 해야 된다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그래도 목돈 만들어야 돼요. 뭐 부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자 뭐 부자들 돈 모으는 속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딴 말 하지 마. 부자는 부자분들의 삶이 있고 우리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서민들은요,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든 한 단계씩 이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네. 한 계단씩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뭔가 일확천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서민들은 엎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 서민들은 망하면 못 일어서기 때문에. 상당수는. 그리고 이럴 때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돈을 안 모으고 좀 나태하게 살고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나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지금 돈 안 먹고 사는 분들, 그 미래 대비 안 하고 사시는 분들 한 10년 뒤 보세요. 반 페이지는 살 겁니다. 페인처럼. 그래서 월급 관리 잘 하시고 그 남들 쓴다고 따라 쓰지 말고, 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건지 플랜 잘 짜시고, 그리고 남들 뭐 얼마 버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 버는 돈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든 좀 차곡차곡, 예, 돈을 잘 모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